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오늘은 123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영상 길이가 다소 길긴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첫 문제부터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합격할 즈음에 관련 내용을 보긴 했는데 따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방제실보다는 수변전실 그리고 발전기실, 특히 수변전실 설계 시 고려사항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낫습니다. 문제 2번은 변압기 절연 방식 문제인데요. 일단 변압기 절연 방식은 기본 중에 기본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묻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에 충실하게 답안을 구성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답안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나쁘지 않은 답안인데 저라면 좀 더 문제에 충실해서 고득점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이유와 이점을 물어봤으니 저는 답안도 이렇게 크게 이유와 이점으로 나눌 겁니다. 이유에는 절연 비용 얘기를 해주고 개통에서 실제로 비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점에서는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절연 방식에 따른 절연 레벨을 비교표로 설명하고 이것만으로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니 저감 절연과 단절연이 유유접지 계통에 적용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유유접지 계통에서는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낮다는 것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변압기 절연 방식뿐만 아니라 개통에서는 절연 협조를 통해 절연을 경제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문제에 충실하면 답안 차별화도 가능하고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제 고득점 답안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 답안들을 보시면은 문제에 충실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문제 3번은 단락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락전류도 기본 중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락전류가 왜 비대칭파가 되고 2분의 1 사이클에서 최대가 됨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으로 비대칭 계수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문제 4번은 고조파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고 면접에서도 정말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고조파가 각 설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도 각각 25점으로 대비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케이블 열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케이블 열화도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틀이 발생 원인은 다들 잘 쓰실 텐데 문제는 이 뒤에 부분입니다. 저라면은 XLP 구조를 그리면서 설명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 6번은 플로우 덕트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로우 덕트도 현장에선 많이 쓰이는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후순위로 미루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간선의 부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스 덕트랑 케이블 트레이 방식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준의 변경 사항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KEC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간선의 배선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역시 간선 파트의 기본적인 문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간선에서 배선 방식과 부설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9번은 조명 설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명 설계 쪽에서 워낙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25점으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 10번은 다소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11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다들 아실 텐데 자외선과 적외선을 이용한 광호는 일반적으로 책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 12번은 변류기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준비를 잘해서 잘 써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신재생 파트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고 잘 써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핫스팟은 음영과 이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영 이야기를 해주고 대책으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2교시 문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선로정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선로정수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 역시 25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로정수 역시 면접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문제 2번은 정보설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건축전기는 이렇게 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면은 공부 답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패스하실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3번은 전자계약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기사 수준의 문제인데 전자계약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준비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격하실 쯤 되면은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 문제는 비일과 절연 협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역시 워낙 기본적인 문제이고 잘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분산형 전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역시 워낙 기본적인 문제고 잘 써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산형 전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분산형 전원은 특히 한전 배전계획처에서 만든 배전계통 분산형 전원 연계 기술 기준을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6번은 비행장 등화 문제였는데요. 비행장 등화 문제는 다 법이라 가지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범위도 워낙 넓고 출제 빈도도 낮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쿨하게 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3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조도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주 나오진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2번은 내진 설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내진 설계 역시 기본 문제입니다. 최근에 국내도 지진이 큰 이슈가 돼서 내진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진도 깊게 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문제랑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진은 제가 면접 볼 때도 나왔고 면접 단골 문제이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은 인텔리전트 빌딩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특히 이 문제는 랜에 관한 문제여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버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인텔리전트 빌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위원 중에 인텔리전트 빌딩에 꽂힌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빌딩을 좀 준비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기본 문제는 아니고 후순위로 미뤄둘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은 발전소 내의 전선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변전소의 전선로 내용을 응용해서 쓸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해서 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폭발 위험 장소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방폭은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계속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처럼 깊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기본 위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개폐서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차단기 개폐서지는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개폐서지의 종류와 특징은 공부 좀 하셨으면 잘 쓰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 고압 및 저압 즉 대책입니다. 특히 저압 쪽은 SPD를 써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뭘 원하는 건지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교시를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수전설비 설계지 여러가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긴 한데 문제에서 묻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설계 순서, 고려사항, 그리고 에너지 절감 대책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분량 조절을 잘 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각각 분량을 잘 분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상 변류기와 지락 보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기본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써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 3번은 스키장 야간 조명 설비 설계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실제 설계해본 사람 아니면은 일반적인 내용밖에 쓸 수 없어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은 과전압 보호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규격 번호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쉽진 않긴 한데 60364랑 62305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 5번은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동력 파트에서 정말 기본적인 문제고요. 동력이 어려워가지고 버리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스마트 그리드 문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역시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문제입니다. 25점짜리 문제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23회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기본 문제가 많이 출제되긴 했는데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시험답게 디테일하게 묻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본 문제를 응용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문제에 충실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문제 풀이는 서울 소재 학원들은 공개 강의도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